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펀드 플로우입니다. 최근에 네. 펀드 흐름이 어떠한 이슈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펀드 플로우, 그러니까 이 자금의 유출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자금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쪽을 향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전체 자산 시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상업용 부동산, 그것도 굉장히 핫한 지역에 상업용 부동산에 돈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 일부 주식 시장의 기술주 영역의 종목군들,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또 M&A 시장 중심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식시장으로 범위를 축소시켜보면, 또 펀드시장으로 범위를 축소시켜보면 우리가 흔히 지역별로 나눠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선진국으로도 돈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선진국은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유출세였던 서유럽 쪽에 전환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특징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를 비롯한 이머징 쪽은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동안 유출세였던 라틴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나 중동 일부 지역에 돈이 유입되는 반면 아시아 쪽은 전반적인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격차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총액 기준으로만 보면 양쪽 모두 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서유럽 쪽에서는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다가 이번 주 들어서 돈이 들어오는 양상인데, 이 돈의 유입은 아마 ECB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었고, 일시적인 조정 요인들이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도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동안 채권으로만 돈이 유입되다가 이번 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겠죠. 지난주 들어서 주식시장으로도 돈이 유입되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자, 오늘 하루만 놓고 보게 되자면 이머징 마켓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는데요. 러시아 ETF가 6%의 급등을 보여주었죠. 조금 전에 소식이 나왔던 대로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합의, 그런데 저는 이 합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전쟁 당사자는 반군과 우크라이나 그 정부군이었거든요. 네. 이 둘이 협의해야지 왜 러시아가 협의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가 자기들이 배후 세력이라는 걸 완전히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군과 반군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외신에서 알려졌던 것처럼 러시아가 겨울에 가서 어떤 행위를 보일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금융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눌려왔던 러시아 ETF가 폭등하는 그런 양상을 났죠. 그래서 오늘 6%가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실제 러시아 지수보다는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러시아 ETF의 반응이 좀 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이머징 마켓 펀드 전체적으로 보면 MSCI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머징 마켓 전체 펀드도 오늘 1%가 넘게 올랐는데요. 다만 한국만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면서 한국만 소외되고 있는 것. 그래서 러시아로 인해서 유럽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중화권이 대부분 좋았는데 우리나라 ETF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끝났다라는 점도 특징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역시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펀드 플로우의 최대 수혜 국가가 우리나라와 중국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옛날에 나왔었는데, 최근 흐름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만 보더라도 참 좀 정체되어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금 흐름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연초에는 선진국, 그러니까 이 미국과 유럽에 갈 때 우리 시장만 못 가는 양상이었죠. 그때 외국인들이 팔아서 그랬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사지 않아서 우리 시장이 둔화된 양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매수가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도 개걸음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수익률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는 양상. 그래서 신고가는 계속 신고가, 신저가는 계속 신저가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외국인들의 선호도는 뚜렷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인도, 여전히 모디의 정책이라고 하는 이슈밖에 없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은 끊임없이 돈을 투입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아베 같은 경우에도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한 수많은 자금들을 인도 쪽으로도 이동시키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의 자금 투입과 함께 증시로도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인도는 사상 최고치를 이어나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외국인 매수도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이폰 6를 비롯한 글로벌 신제품들이
또 하반기에 IFA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IT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는 대만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도 외국인 매수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최근에 중국 쪽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기들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일종의 테스트베드 그리고 부품 주요 공급처 그다음에 대만의 주요 공장도 대부분 중국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를 우리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대만 업체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기업들의 실적 상향 가능성에 베팅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대만도 최근에 1년 내, 3년 내 거의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의 유입과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대 증시는 외국인 매수의 방향과 지수의 방향이 일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물도 문제지만 외국인 매수가 전체 지수라기보다는 일부 종목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최근 지수 탄력은 굉장히 잃어버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1, 2번을 정리해보면 어떤 내용이냐. 지금 이머징 마켓으로 분명히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의 경향은 아시아보다는 남미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시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인도와 대만 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한국에 대한 매수 탄력은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고요. 아예 태국을 사지 않고 있는데도 내국인들의 힘만으로도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지금 외국인 펀드 동향이 모두 다르다라는 점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의 대체제가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인도와 대만 또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국을 대신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 증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좀 어떻게 캐치해야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증시가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 증시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 중국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중국 증시가 강하니까 다시 우리나라 종목군들도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중국의 상승 원인은 지금 중국 경제가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 ETF, 차이나 ETF인데요. 오늘 갭반등하면서 완전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 자체도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이 모습은 여러 가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수급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후광통 효과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금액의 승인 추이인데요. RQF2라고 하는 이런 그 협약이 나타나면서 점점 외국인들의 투자 금액이 늘었는데 이제는 후광통이라고 해서 지금 양쪽 증시, 즉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60개 종목들, 상해 증시와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60개의 동시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를 통한 차익 거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본토 증시가 2008년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고평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홍콩 주식과의 프리미엄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은 91% 정도. 전체로 놓고 봤을 땐 9% 싸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체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얘기고요. 대형주로 가게 되면 수익률이 20%, 30% 벌어져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주식인데, 동일한 기업의 주식인데 어떤 데서는 7,000원에 거래되고 어떤 데서는 10,000원에 거래된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똑같은 제품을 7,000원에 살 수 있는데 누가 10,000원에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런 대체 거래, 차익 거래라든지 아니면 더 싼 주식을 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외국인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머징 마켓의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 한국과 비견할 만한 증시는 중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성장률도 우리보다 높고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도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은 PB 측면으로는 역사적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저평가지만 PE 측면으로는 오히려 고평가되고 있거든요. 네. 유일하게 중국만이 지금 일본과 함께 PBR 측면, PR 측면이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체 증시인 중국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은 한국에는 조금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유입은 여전히 지수 전체가 아닌 개별 종목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옛날처럼 중국 증시가 좋아지니까 우리나라도 곧 좋아질 거야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부각되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펀드 플로우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